7단원 수업은 친구나 우정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배우겠습니다.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성어를 사자성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친구나 우정과 관련된 한자성어 교과서 50쪽과 51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 이거 많이 들어본 걸 겁니다. 읽어볼까요? 중마고우. 중마고우. 이 중마고우의 죽자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 그리고 마는 말 맞자죠. 말. 타고 다니는 말. 동물 말을 의미합니다. 고는 옛고자. 옛날, 예전 그럴 때 고를 옛고라고 있습니다. 예고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붙여서 읽을 때는 옛고라고도 읽죠. 옛고. 옛날. 때. 우는 버두자입니다. 벗이라는 건 친구를 의미하죠. 친구. 요즘에는 친구라고 많이 얘기하죠. 벗우, 우정, 우애 그럴 때 우자 이거 씁니다. 그래서 뜻과 음을 붙여서 읽어보면 대나무죽, 말마, 옛고, 벗우. 자, 요것을 밑에 있는 뜻을 참고해서 그대로 풀이를 해놓은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대나무 말을 탄다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대나무 말이라는 건 우리가 타는 동물이잖아요.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다라고 다 쓴 거예요. 그리고 타고 함께 놀던 옛 친구. 한자가 쓰여 있는 그대로 뜻을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순서를 보면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 이렇게 한자 쓰여 있는 순서대로 요 뜻을 살려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나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이 대나무 말은요, 지금 말로 말하면 장난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 붕붕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든가 실제 엔진으로 갈 수 있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블럭이니 뭐 레고니 장난감이 굉장히 많아. 인형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애기들도 뭐 스마트폰 갖고 게임을 하더구만. 그래서 그런 게임 도구라든가 놀이가 별로 신통치 않았을 때 주로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경우가 많았는데 잎사귀가 달려있는 대나무가지를 다리 사이에 끼고 실제 말 타는 흉내를 내면서 병정놀이를 하곤 했나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대나무 말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런 시절의 친구를 의미할 때 중마고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래에 보면 속뜻이 나와 있는데 이 속뜻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중마고우를 비유해서 쓰느냐, 그것이 바로 속뜻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냐면 어려서 함께 놀던 친구를 의미합니다. 함께 유치원을 같이 다녔다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때 같이 어울려서 지내며 우정을 쌓아왔다든가 이게 어린 시절부터 사귀어온 친구를 비유할 때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이 중마고우에서 어린 시절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단어는 이 중마입니다. 중마. 대나무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난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장난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난감은 다 커서 가지고 놀지는 않습니다. 여관에서. 그래서 장난감이 상징하는 건 어린 시절을 의미하고 그 어린 시절을 의미해주는 장난감의 대표적으로 대나무 말을 사용해서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사귀던 친구를 소꿉친구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소꿉친구 이거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막역지우가 나왔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막역지우. 읽어보세요. 막역지우. 막역지우. 자, 여기서 막자는 뜻이 뭐냐면 없을 막자입니다. 엄머가 없다. 없을 막자입니다. 그리고 역자는 거스르다. 거스를 역자예요. 거스른다라는 것은 거꾸로 하거나
원래 흘러가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이러는 것을 거스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른들이 무슨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길 때 거역한다는 말을 쓰죠. 명령을 거역했다. 거역한다 할 때 역자가 이거 씁니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순리적인 건데 그것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면 역류한다고 그러죠. 가끔 하수구가 막혀갖고 물이 거꾸로 나올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밑에서 위로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보통 뭐 한다고 그래요? 역류한다고 그러죠. 그때 역자를 거스를 역자를 씁니다. 거슬린다라는 것은 거꾸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는 어조사 지자입니다. 어조사는 다른 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조사, 어는 말씀이고 조사는 도와주는 품사란 뜻이에요. 어조사지. 가끔 이걸 갈지자라고도 읽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조사로서 문장 중간에서 뭐뭐의로 해석이 될 때가 많고 또는 뭐뭐하는으로 꾸며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데 도움을 주거나 뭐뭐의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조사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자는 아까 버두자로 나왔었죠? 친구를 뜻하는 버두자. 그래서 막역지우. 여기서 중요한 문법은 이 지자가 뭐뭐의 또는 뭐뭐하는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해석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풀이를 한번 볼까요? 풀이를 보면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거스름이 없다. 거스름이 없다란 얘기는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보기 싫지 않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거칠거나 조금 비판을 하거나 나한테 충고를 하거나 그러더라도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를 않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친밀도에 따라서 정말 친한 친구는 나한테 비판을 하거나 충고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혹시라도 나한테 놀리는 행동을 하거나 해도 보기 싫지 않아. 그런 친구를 보통 막역지우라고 합니다. 막역한 사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막역하다. 거슬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뜻이 뭐라고 나이나 읽어볼까요? 허물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허물없이 아주 친한 친구. 실수로 양말 뻔뻔한 거 신고 왔는데 다른 친구들이 보면 부끄러울 텐데 워낙 절친한 친구한테는 그걸 보여줘도 안 창피해. 나 양말 오늘 뻔뻔한 거 신고 왔어. 그러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좀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도 다른 친구들한테는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데 그 절친한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친구. 그런 친구를 보통 허물없이 친하다고 표현하죠. 그를 한자어로 뭐라고? 막역지우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해석하는 순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까 풀이에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고 했는데 거스름이라는 말은 어떤 글자였냐면 막역할 때 역자가 거스름이었죠. 그래서 거스름 1번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스름이 없는 그랬어. 여기 없는. 없다라는 건 막자가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없을막이 두 번째로 해석이 된 겁니다. 거스름이 없는 할 때 뭐뭐하는으로 해석이 되는 거는 어조사지예요. 그래서 어조사지자가 3번입니다. 거스름이 없는 어조사지자는 뭐뭐하는으로 해석이 된다겠습니다. 친구. 그래서 이 버두자가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죠. 거스름이 없는 친구. 요 해석을 보고 번호를 매기면 돼요. 거스름은 거스를 역자가 1번. 없다라는 것은 없을막이 2번. 뭐뭐하는 친구를 꾸며줄 수 있게끔 뭐뭐하는으로 해석되는 어조사는 어조사 지자였죠. 그래서 3번. 그리고 친구는 버두자가 친구였죠. 그래서 버두자가 4번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해석이 되는 글자도 많지만 이렇게 뒷글자부터 해석이 되는 경우 이런 거 잘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지기지우.
지기지우. 지기지우에서 지자. 앞에 나온 지자는 알다 지자예요. 많이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성, 지식 그럴 때 지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몸기자입니다. 몸기자인데 우리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 자기 이런 의미로 씁니다. 자기 기자라고도 읽어요. 그 다음에 이 지자는 아까 나왔었죠? 어조사 지자입니다. 어조사지. 그 다음에 우는 버두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알지, 몸기, 어조사지, 버두. 근데 알다, 알았어. 근데 뭐를 아는 거냐면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풀이 봅시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 여기서 나는 자기 기자죠? 자기 기자가 나죠? 그 다음에 알다. 알다라는 것은 이 알지자가 들어간 거죠. 알아주는, 뭐뭐하는, 요 는자는 어조사 지자가 풀이가 된 겁니다. 뭐뭐하는. 그 다음에 친구는 버두자가 해석이 된 거고.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 그래서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나가 어느 거였어요? 몸기자가 나였죠. 자기니까 나를 또는 자기를 그래도 돼요. 자기를 알아주는 뭐뭐하는. 이 지자가 뭐뭐하는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뭐하는. 알아주는 친구. 자, 그래서 친구가 마지막이죠. 이것도 역시 2, 1, 3, 4번으로 해석이 됩니다. 교과서에다 적어 놓으세요. 풀이 순서. 선생님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순서는 교과서에다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 학습지 나눠줬을 때 해석 순서 쓰라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근데 자기를 알아준다라는 건 무엇을 알아주는 걸까요? 밑에 속뜻을 보겠습니다. 밑에 속뜻. 자, 내 마음조차 헤아려주는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예요. 얼굴이나 이름이나 표면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친하지 않아도 같은 반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은 내 얼굴이나 내 이름, 내 키 이런 겉모습은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내 마음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지기지우라고 그래요. 친구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그 10명 모든 친구가 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죠. 그 중에서는 가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표정만 봐도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눈빛만 보아도 얘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구나, 뭔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구나, 그리고 때로는 우울한 걸 보면서 얘가 분명히 고민이 있어, 어떤 고민일까 이러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래서 내가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친구. 헤아려 준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친구란 뜻이에요. 이해해 주는 친구.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유일하게 나의 절친, 친한 친구만큼은 내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친구. 이거를 지기지우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읽어볼까요?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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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지교에서 수는 물수자죠. 물수. 어는 물고기. 물고기 어자. 지는 어조사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자는 사귀다. 친구를 사귄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버두자가 나왔었는데 이 버두자하고 동일한 의미로 나온 겁니다.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사귀다, 버두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뜻을 읽어보면 물수, 물고기어, 어조사지, 사귈교, 수어지교. 이 수어지교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과 물고기의 사귐 이렇게 돼 있어. 물과 물고기의 사귐. 이 의자는 어조사 지자가 해석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어조사 지자가 뭐뭐하는으로 해석이 됐었어요. 거슬림이 없는 친구 또는
나를 알아주는 친구, 이렇게 뭐뭐하는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뭐뭐의로 풀이가 됐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때가 제일 많은데 여기서는 의로 풀이가 됐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자의 쓰임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표시해서 알아두세요. 의자. 자, 그래서 물과 물고기의 사귐,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물 숫자가 1번으로 해석이 됐죠. 물과 물고기의 사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했습니다. 물과 물고기의 사귐. 근데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물고기가 놀지 않으면 강물이나 하천이나 바다는 별 큰 의미 없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정말 강이 넓고 물이 많아도 물고기가 놀지 않는다면 죽은 강인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놀고 있어야 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숨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그래서 속뜻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매우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 떨어질 수 없는 친구, 이런 것을 뭐라고?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수어지교. 아까 막역지우는 허물없이 친한 친구였고, 지기지우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였다면, 수어지교는 너무나 친해서 떨어질 수 없이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절친한 친구니까 막역지우도 될 수 있고 지기지우도 될 수 있겠지만 풀이가 약간은 다르죠. 이거는 고사가 있어요. 고사라는 건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를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의 삼국지. 거기에 관우, 장비,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 유비가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그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도원결이라는 한자성어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 의형제를 맺어서 총나라를 세웠는데, 총나라를 세우고 나서 유비가 좀 더 유능한 책사, 전략 전술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고 싶어서 제갈량을 모셔왔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분, 제갈공명이라고 하죠. 제갈량을 책사로 모셔왔습니다. 책사라는 건 전략 전술을 세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책사를 모시고 와서 늘 전쟁을 나가기 전에 또 전쟁을 다녀온 후에 항상 전쟁의 그 승패를 떠나서 늘 붙어서 의논을 하고 뭐가 잘 된 건지 잘못된 것이 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늘 바늘과 실처럼 붙어 있어. 속닥속닥 밤과 낮이 따로 없을 정도로 정말 부부도 그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절친하게 붙어 있고 모든 걸 의논하고 하니까 그동안 의형제라고 자부했던 관우랑 장비가 시샘이 나는 거예요. 아니, 유비 형님은 우리하고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더니 우리보다 제갈공명 선생을 더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좀 찬밥 취급하네. 아우 씨,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서 맨날 툴툴거리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난 자네들과 의형제를 맺는 순간부터 피를 나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여기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지 않는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제갈 선생과 같은 좋은 책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네. 그러니 내가 제갈 선생을 가까이 하고 밤과 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전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전쟁 상황에서는 제갈 선생과 나는 물과 물고기의 사이처럼 절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야. 자네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게 하면서 두 사람을 설득을 한 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의 사자성어 다 친구와 또는 우정에 관련된 한자성어인데 우리 주변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